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발칙한 시사대담. 저희는 반시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시대 2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먹고 살기 힘드네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5월 21일인데 아직 5월달도 채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지금 어제 뭐 서울 30도 넘어가고 네. 오늘도 30도 넘어가고 폭염주의보 내리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더워졌어요. 어떻게 반시대 1회 모니터링은 어떻게 했나요? 조회수가 아직 너무 저조해서 조회수 우리 폭발적인 반응. 시청자 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네. 저희가 더 노력해야겠죠. 예, 열심히 노력해서 네. 언젠가 이제 가파르게 상승할 날을 네.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5월 21일. 5월달 되면은 뭐 가정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뭐 날들도 많지만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시사적으로 보면 또 중요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날이죠. 오늘이 그러니까 21일이니까 5.18 민주화운동 네. 있었던 지 3일 지난 21일인데 매번 이 행사 이제 추모제를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슈가 많아요. 사건이 많고.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화제가 되는 또 일이 있어가지고 정치권이 떠들썩했었는데 오늘 그래서 오늘의 주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5.18 하면은 이게 상징적인 곡이 됐어요. 지금 뭐 네. 원래도 지금 뭐 야권에서도 그렇고 뭐 운동권에서도 그렇고 노동운동이나 뭐 어떤 시위를 하거나 할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이 빠지지 않고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곡에 대해서 어떻게 유래가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5.18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5.18 당시에 그때 사망했던 그러니까 시민군의 대변인이셨던 뭐 박상원 씨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리고 그 1978년도에 야간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다가 뭐 어떻게 사망한 어떤 다른 여성분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서 쓰였던 곡이라고 그때 됐는데 작사가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네.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계시고 뭐 그러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백기환 시인이 그 시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황석영 소설가가 황석영 작가가 개사를 한 거죠. 개사를 하고 이종렬 씨라는 분께서 작곡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뭐 그때 1980년대 그 당시에는 반대곡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부르기도 참 어렵다고 해요. 뭐 당연히. 그러다가 91년도에 뭐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이제 정식 앨범을 내면서부터 뭐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도 뭐 그렇게 쓰이고 있나 봐요. 뭐 어디서 저희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많은 단체에서 국민의례를 어떤 식전에 하듯이 시위나 노동 현장에서는 민중의례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곡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왜 다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다시 뉴스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겠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18일. 일단 이제 이것을 재창으로 할 것이냐 합창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정부와 이제 여당, 야당의 갈등이 있었죠. 서로. 내년 5.18 관련해서는 행사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주제곡이랄까요? 네. 추모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쓰이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재창으로 하느냐 합창으로 하느냐가 논란이 됐었다. 요번에는 그러면은 합창을 한 건가요? 결국 결론은 합창으로 하기로 해서 네. 실제로 예. 그 5월 18일 당일에 합창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뭐 그 야당이나 그 야당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나 봐요. 네. 왜 합창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당 쪽은 계속 이제 재창으로 하는 걸로 계속 주장을 했죠. 그리고 특히 그때 이제 선거 이후에 최초로 이제 원내대표와 네. 정책위의장 이렇게 각 당 이렇게 해서 대통령 청와대와 이렇게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또 요구를 했고, 네. 요구를 미리 했군요. 네, 그날 이제 요구를 했고 네. 정식으로 대통령한테 네. 대통령은 국론이 분열
되지 않는 것을 고려해가지고 네. 방안을 찾아보겠다. 방안을 찾아보겠다. 네, 방안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검토 국의 행사를 주관한 게 이제 보훈처니까 보훈처에 이렇게 지지해서 한번 네.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얘기는 일단 하지 않겠다는 걸 부드럽게 얘기한 거라고 받아들여야겠죠. 그러고 나서 예, 저도 이제 실제 행사장에서도 예. 합창 형식으로 예. 노래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요번에만 이렇게 논란이 된 건가요? 어떻게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도 계속 네. 작년에도 꽤 논란이 컸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작년 근데 이제 논란은 컸는데 이번처럼 이제 이번엔 이게 시기 자체가 이제 선거가 야당이 이기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논란이 됐던 것 같고 원래 재창으로 하다가 합창으로 이번에 바꾼 게 아니라 원래 그러니까 합창으로 계속 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 그러니까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재창으로 네. 바꿨다가 예.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 다시 합창으로 네. 이제 바꿨던 거죠. 재창과 합창 뭐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차이냐 싶을 텐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재창을 하면은 아니 왜 굳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뭔지. 이게 뭐 어떻게 예. 그냥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네. 사실 그냥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그러냐 하지만 이거는 국가의 행사고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창과 합창은 엄연히 다르고 그러니까 재창은 이제 우리가 애국가를 재창합니다 이렇게 청중들이 다 같이 얘기하잖아요. 부르는 애국가를 합창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말 안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다 같이 부르자 이렇게 하는 거고. 다 같이 음. 약간 의무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제 재창은 그런 의미고 합창은 합창단이 네. 부르고 네. 거기에 맞춰서 뭐 자기가 부르고 싶은 사람은 불러도 되고 뭐 안 부르고 싶은 사람은 안 부르고 뭐 모르는 사람도 그냥 모르니까 뭐 안 불러도 되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이게 법적인 의미나 정치적인 의미가 전혀 다르다.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큰 논란.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합창 형식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뭐 부르고 싶은 분들은 다 부르신 것 같아요. 뭐 야당에서 네. 그럼 태극기를 흔들면서 불렀다고 하고 뭐 여당 쪽 인사들도 뭐 부른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자유롭게 이제 분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야당하고 야권에서는 그 자체가 이제 다 같이 부르는 그런 거를 선호했었나 봐요. 그러면은 재창 형식을.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굳이 이제 보면은 뭐 안 부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몰라서 안 부를 수도 있고 매번 뭐 다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굳이 부를 수도 있는데 안 부른 것인가? 아니면은 뭐 몰라서 안 부른 것인가? 이거 뭐 정치적인 함의가 있을까요? 뭐 여권 인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쪽 인사들이 부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 노래를 잘 모르고 아예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배웠던 적도 없고 그래서 뭐 저도 그 상황이었으면은 뭐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정부의 방향은 합창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가 물론 거기서 따라 부른다고 해서 그게 정부 지침에 어긋나거나 정확하게 어긋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방향 자체가 합창이었기 때문에 그런 합창의 형식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특히 보훈처나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재창은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방침에 입각해서 안 부른 것이 아닌가. 이게 곡이 문제가 있어서 재창 수준까지는 안 되고 합창으로 이제 일단락이 된 거라면은 왜 합창은 가능하느냐 이런 주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반발을 합창으로 정해진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해주고 그리고 얼마 전에 JTBC 손석희 뉴스9인가? 국장이신가요? 뉴스룸인가? 그래서 이제 그 사태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창을 하면은 그 시민군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되는 거고 합창으로 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폭도로 뭐
삼은 것과 다름없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좀 이거는 조금 너무 이분법적인 생각이 아닌가. 저도 그건 이분법적이라 생각하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노래를 부르는 형식에 따라서 어떻게 그분들의 지위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그렇게까지 비하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래요. 야당 일단은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여당에서 부르지 않는 분들이 왜 안 불렀을까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분석하는 글들이 있었는데 그런 글들에서 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따지면 이제 광주 사태 때 그 봉기를 혁명을 일으킨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운동을 일으킨 그런 그분들에 대해서 그 민주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도 그렇죠. 운동 자체의 순수성을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좀 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들 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되게 이제 보통 이제 재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그러니까 사실 재창이라는 거는 거의 애국가나 그 정도 반열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잖아요. 거의 국가나 국민이 거의 전체가 거의 국민 전체적으로 약간 합의됐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정도의 수준의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 정도까지로 격상을 시켜도 되느냐?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고 여러 개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절충적 방안이 아닌가. 저도 5.18을 상징하고 이 운동권과 그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곡이 뭐 5.18 뭐 추모 행사에서 사실 뭐 재창이 되든 합창이 되든 뭐 울려 퍼지는 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 같아요. 이게 5.18 당시 사건의 민주화 운동 당시 사건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 그거를 규정하는 얘기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이 이물리한 행진곡이라는 노래 자체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그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알려지는 그 황석영 소설가 부터도 몇 번씩이나 이제 뭐 무단으로 방북을 하기도 했고 북한의 어떤 뭐 체제를 찬양하는 뭐 영화 시나리오를 대주기도 했다거나 뭐 그런 논란이 있고 뭐 그러니까 노래를 만든 분들이 종북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노래 자체의 순수성도 굉장히 의심이 받는 상태이고 어떻습니까? 민주화 운동 자체에 대해서 그 한주관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생각은 저도 사실 이제 광주 출신입니다만 근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창을 반대하는 데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한 집단이 물론 이거는 겉으로 보기엔 좀 소수설 같아요. 이제 그런 광주 사건에 대한 민주화 운동성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또 국군과 경찰이 이제 죽은 것에 대해서 이거를 국군과 경찰이 죽은 사건을 국가 행사로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그분들은 아무한테도 이제 충고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겉으로 드러났을 때 표현되는 이제 그런 거고 실제로는 뭐 숫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거죠. 일단 그러니까 작사가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반대하는 분에 대고 황석영이라는 인물에 대한 북한에 미입국을 하고 북한을 가서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징역을 받아서 사법 처리가 된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이 쓴 노래를 이걸 국가 행사, 그러니까 애국가와의 동등한 반열에 올려서 재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노래를 다 따라 부르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재창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사실 근데 애국가 자체도 애국가 또 저기 작곡가 아니트 작곡가 또 좀 저기 친일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고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근데 뭐 작사가하고 작곡가의 손을 떠난 이때 이미 노래라면은 그것을 결국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미 그분들이 쓴 거만큼 결국에 그냥 뭐랄까요 그 가사 자체 뭐 음악 자체보다도 그거에 담긴 이미 상징적인 의미 그거를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황석영 소설가가 종북 논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이 노래 자체를 종북으로 보는 거는 사실 저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그 노래 이제 작사가의 문제가 있고 또 노래 가사도 어떻게 보면 약간 민중혁명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혁명가요라고 그런 성격이 그러니까 아까 시인 그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성격도 짙고 그래서 이거를 좀 특히나 지금 보수 우파 정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이 정권 특히나 지금 또 국무총리가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의 네. 예, 아주 이념적으로 네. 뚜렷하신 통합진보당 해산을 밀어붙이시고 주도하신 황교안 총리가 있나 국무총리로 있는 상황인데 이게 되겠나.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 이 정부 내에서는 힘들지 않. 예.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너무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얘기들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기서 이번에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야권에서 이렇게 두 당이 이제 정부 차원에다가 이제 재창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예각에서는 이거를 이제 뭔가 뭐랄까요? 이번에 선거에서 야권이 굉장한 이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겼으니까 뭔가를 얻어야겠다. 이러면서 이게 전리품조로 이거를 뭔가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자라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밀어붙인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보는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런 의견도 약간 정치용이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네. 그리고 광주 특히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 그러니까 이것은 다 세 당이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특히나 더 심할 테고 뭐 새누리당도 뭐 광주 민심을 얻기 위해서 뭐 다 노력은 해야 되는 거니까 다 서로 이제 약간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셋 다 어느 정도는 다 하자는 주장인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마음을 가져오 놓냐 그거에 대한 싸움, 경쟁 이런 것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희생당하신 분도 추모하고 하는 자리에서도 정치적인 논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는 게 참 애석하기는 한데 하여간에 요거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논란이 아니 처음 봤을 때도 이게 한 가지 뭐 추가를 하자면은 청와도 쪽에다가 이제 처음으로 요구한 게 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다. 요거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제 이게 정말로 국가를 위한 일인가, 국민을 위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하여간에 요거는 뭐 첨언이고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고, 하여간에 이번 사태 마지막으로 한 줄 평을 해주시면. 저도 방금 말한 그러니까 한 줄 평으로 하자면은 정치 싸움 그러니까 정치 싸움이 아닌 민생으로 돌아와라. 민생 국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 하자마자 결국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정치 문제. 그러니까
굳이 이걸 안 해, 당장에 뭐 급한 것도 아니고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예요, 이거는. 예. 논란만 되는 문제고 싸우기 좋은 문제, 예, 싸우기 정치적인 좋은. 문제인데 예. 왜 이걸 가지고 하나. 음. 그리고 일단은 이 정부 내에서는 그러니까 합창으로 가는 걸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존중을 하고 또 이제 이거에 대한 더 많은 토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해가면서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게 합창이나 재창이냐를 따라서 뭐 거기서 그렇게 뭐 정부에서 정하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부르는 사람들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닌가 해서 재창이나 합창장이나 떠나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르고 싶은 사람들 부르고 이렇게 하고 정치적인 의미가 굳이 안 담기고 이랬으면은 좋겠어요. 결국에 이런 갈등, 쓸데없는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저도 그렇게 그래서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좋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되느니 새로운 기념곡을 만들자. 새로운 기념곡을 그러니까 작사가 논란도 없고 네. 가사 논란도 없이 네. 정말 그 5.18의 그 숭고한 가치를 네.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네. 노래를 만들어서 재창을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다음 정부 뭐 이번 정부 말에 추진을 해서 국회에 합의를 해서 이번 새로운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다음 그렇게 추진을 하든지. 제 생각에 그거 만드는데 회기 다 써버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회기를 다 써도 모자랄 것 같아요. 임기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입을 위한 행진곡을 위한 논란 뭐 매년 이렇게 있어 왔는데 내년에는 좀 조용히 좀 지나가고 민생에 좀 치중하고 정말로 순수하게 희생자들을 기리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시대 칼럼 2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